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두 이름이죠. 건축가 르 코르뷰지에와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거장, 각자 분야에서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의외로 또 깊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도 그 기하학적인 추상성이라던가 합리성 추구 같은 공통점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작업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 요약보다는 이 두 거장의 핵심 생각이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르 코르뷰지에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인물이었죠? 네, 르 코르뷰지에는 스위스 태생인데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죠. 현대 건축의 거의 아버지고,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기능주의, 합리주의. 맞아요. 그걸 건축에 딱 적용시킨 거죠. 그 유명한 근대 건축의 5원칙, 필로티,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파사드, 가로로 균창. 빌라 사보아가 정말 대표적이죠. 딱 보면 하게 되는.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빛, 공간, 볼륨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도미노 시스템이나 모듈러 같이 좀 표준화된 방식을 개발해서 건축도 이제 산업 생산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었어요. 순수성 이런 것도 강조했고요. 반면에 이제 몬드리안은 화가잖아요. 네덜란드 출신이고, 네, 추상 미술의 정말 선구자죠. 데스틸이라는 운동을 이끌면서 예술하고 삶을 좀 하나로 합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신조용주의 네오플라스티시즘이고요. 아, 그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랑 흰색, 검정, 회색만 쓰는 거요? 수직선, 수평선하고. 네, 맞아요. 그걸로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 조화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한 거죠. 되게 엄격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자연주의 풍경화에서 시작해서 점점 단순화되고 기하학적으로 변해간 과정이 또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사람 다 그 기하학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했네요. 이게 핵심 연결고리 같아요. 정확합니다. 둘 다 수직선, 수평선, 이 직교하는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질서, 이걸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뭔가 좀 근본적인 걸 찾으려 한 거죠. 르 코르부지에가 말한 자유로운 평면이라는 것도 내부 공간은 되게 자유롭게 나누지만 전체적인 틀은 또 기하학적이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공간 분할 방식이 몬드리안이 캔버스 위에 그린 그 그리드 시스템하고 놀랍도록 비슷해요. 비대칭적인데도 균형이 딱 잡혀 있고 둘 다 비율, 관계 이런 걸 엄청 따졌거든요. 와, 진짜 캔버스 위에 2차원 질서가 3차원 건축 공간으로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색깔 쓰는 것도 좀 비슷한가요? 네, 이게 또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몬드리안은 아까 말한 그 제한된 색깔로 색 자체의 순수성이나 어떤 심리적 효과 같은 걸 탐구했잖아요. 네, 삼원색이랑 무채색. 르코르부지에는 그 원칙을 실제로 건축에 가져와서 썼어요. 컬러 키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면은 이 색, 저 공간은 저 색, 이렇게 색으로 공간을 나누거나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한 거죠. 아, 그 마르세유에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 아파트 보면 발코니 안쪽에 막 빨강, 노랑, 파랑 칠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딱 보면 몬드리안 그림 같죠.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거대한 몬드리안 회화 속에서 사는 듯한 느낌. 그런 거요. 단순히 형태나 색깔뿐만 아니라 뭔가 철학적으로도 통하는 게 있네요. 둘 다 장식 같은 거 싫어하고 본질적인 것만 남기려는 순수성, 추구. 네, 맞아요. 불필요한 건 다 걷어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는 거. 이게 시대적 배경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아,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 말씀이시죠? 네. 왜 그때 그런 순수함이나 기계적인 미학에 끌렸을까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감성이나 과거 스타일에 기댈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예술가나 지식인들이요. 그래서 르코르부지에는 집은 기계다라고 하고 몬드리안 그림은 되게 정밀하고. 그렇죠. 그게 그냥 차갑다는 뜻만이 아니라 기계 문명이 가져올 어떤 진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담겨 있었다고 봐요. 합리성과 기능성이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아, 그런 강력한 비전이 있었으니까 이후의 디자인이나 건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줬겠네요. 국제주의 양식이라던가 미니멀리즘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리처드 마이어 같은 현대 건축가들도 이들의 원칙을 계속 이어받아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김수근 건축가나 초기 추상 미술에도 영향을 찾아볼 수 있죠. 근데 뭐 비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요. 몬드리안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르 코르비지에의 어떤 대규모 도시기획은 좀 비인간적이다.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죠. 인간적인 감성이나 지역 특색 같은 걸 좀 무시했다. 뭐 이런 지적도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 나왔고요. 네, 보편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르 코르비지에와 몬드리안 이 두 거장이 각자 건축과 회화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 기하학, 질서, 순수성이라는 공통된 가치에 가지고 20세기 모더니즘을 이끌었는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미술사, 건축사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보는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구조나 색깔 쓰는 방식, 형태를 보는 감각, 이런 것들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여러분 주변의 건물이나 가구, 뭐 심지어 웹사이트 디자인 같은 데서도 이거 약간 몬드리안 느낌인데? 혹은 이거 르코르비지에 스타일인데? 하고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을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모든 걸 명료한 질서와 어떤 보편적인 원리로 설명하려 했던 이 두 거장. 만약에 지금처럼 막 복잡하고 개인화되고 어떨 땐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디지털 시대를 딱 마주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이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핵심 원칙, 뭐 순수성이나 합리성 같은 그걸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아니면 우리 방식도 좀 수정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